여러분, 이 주름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상이 확 늙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눈 아무리 또렷해도 코 라인 괜찮아도 입 주변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요. 피곤해 보인다, 나이 들어 보인다. 특히 입술 위에 세로주름, 치마주름, 고양이 주름이라고도 부르는 이 주름들, 단순히 피부에 생긴 주름이 아닙니다. 이 주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굴이 나이 드는 방향이 이미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. 오늘은 이 주름을 무조건 없애자는 얘기는 안 할게요. 왜 생기는지, 왜 유독 입만 먼저 늙어 보이는지, 그리고 지금 내 얼굴 단계에서 어디까지 건드려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서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주름 이름도 참 많죠. 바코드 주름, 치마 주름, 고양이 주름, 스모커스 라인,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실제 상담할 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세요. 사진 찍으면은 눈은 괜찮은데 입만 늙어 보여요. 이게요,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입 주변은 얼굴에서 제일 먼저 노화가 티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. 관리를 제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탓도 있어요. 눈가나 볼은 신경 쓰시면 관리들을 하시거든요. 근데 입 주변은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있죠. 또 입 주변은 구조가 좀 달라요. 피부도 얇고 움직임도 많고 지지대도 빨리 무너집니다. 그래서 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인상이 갑자기 확 바뀌어 보여요. 그 첫 번째 원인은 입 주변 근육입니다.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전문 용어로는 구륜근 이렇게 부르는데, 중요한 건 이 근육이 하루 종일 쓰인다는 거예요. 말할 때, 씹을 때, 표정 지을 때 잠깐 쓰고 쉬는 근육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긴장돼 있는 근육입니다.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짧아지고 뻣뻣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름이 계속 접힌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. 처음에는 표정 짓거나 웃을 때만 보이던 주름이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희미하게 남아있고 그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. 2단계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세게 막 문지르거나 운동으로 막 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근육은 힘으로 누른다고 늘어나는 근육이 아닙니다. 오히려 더 쥐게 돼요. 이걸 수축 반사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게 주름을 피겠다고 힘을 막 주잖아요. 주름은 잠깐 펴진 것 같아 보여도 근육은 더 긴장을 해서 이렇게 짧아지고 쪼그라들고 주름이 더 잘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. 이게 입주름이 다른 주름들보다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이유예요. 그래서 이 주름은 펴는 개념보다 힘을 조절한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원인은 자외선입니다. 이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. 나 선크림 열심히 바르는데요? 근데 대부분 볼까지만 바릅니다. 또 입술 위 인중 이 부위는 선크림의 사각지대예요. 이쪽 피부가 얼굴에서도 얇은 피부층에 속하고 피지선도 적고 방어력이 약한데 자외선은 매일 그대로 맞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피부 탄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지지대 문제인데요.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치아 주변의 잇몸뼈가 조금씩 흡수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. 그러면은 입 주변을 받쳐주던 지지대가 내려앉습니다. 이걸 비유하자면 텐트 기둥이 낮아지는 거예요. 선은 그대로인데 기둥이 내려가면은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아무리 겉에서 보습을 해도 주름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여성 호르몬 감소입니다. 특히 폐경 전후로 이 변화가 확 오거든요. 피부가 얇아지고 복원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겨도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아요. 어느 날 갑자기 입 주름이 확 늘어난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. 이쯤 되면은 이 질문 꼭 나와요. 원장님, 이 운동하면 좋아진다던데요?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거 입주름 없애는 운동 아닙니다. 이 운동의 원래 목적은 뭉친 근육을 잠깐 이완시켜주는 정도예요.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. 입에 힘을 꽉 주고 하루에 수십 번 매일매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름을 펴는 게 아니라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어 버립니다. 입 주변 근육은요, 팔다리 근육처럼 막 키운다고 좋아지는 구조가 아니에요. 오히려 짧아지고 더 쥐게 됩니다. 그래서 입주름 없애겠다고 운동했다가 주름은 그대로인데 주변에 잔주름만 더 늘어나는 경우 상담실에서 진짜 많이 봅니다. 이 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입 주변 뻐근할 때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, 세게 길게 습관처럼. 이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시술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건 입주름이 생겼다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깔아야 하는 관리 방법이에요. 이거 안 하고 시술만 들어가면 효과도 짧고 돈도 아깝습니다.
첫 번째, 입 오므리는 습관 줄이기. 빨대, 텀블러, 양치할 때 입 앙 다무는 습관. 입 주변 근육을 계속 쥐는 행동이에요.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계세요. 이 습관 하나만 줄여도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는 확실히 느려집니다. 두 번째, 보습과 자외선 차단. 입술만 바르지 마세요. 입술 위, 인중까지 같이 관리해야 됩니다. 이 부위는 피부는 얇고 기름기는 없고 자외선은 제일 약한데 그냥 대부분 놔두세요. 아침에 선크림 바를 때 볼에서 끝내지 마시고 입술 위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오세요. 세 번째, 비타민 A 계열, 레티놀, 디페린, 스티바 A 다 좋은데 입가에 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. 이걸 모르고 쓰면 오히려 자극만 남아요.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. 좋다니까 그냥 얼굴에 쓰던 양 그대로 입 주변에도 바른다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질, 따가움, 붉어짐, 주름이 옅어지는 게 아니라 피부만 얇아집니다. 입 주변 피부는 얼굴에서 제일 얇은 부분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양부터 다르게 가야 됩니다. 쌀알 하나 크기, 그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절대로 단독으로 바르지 마세요. 수분크림이랑 섞습니다. 비율은 레티놀 1, 수분크림 3에서 4. 손바닥에서 섞어서 입술 위 인중, 주름 생기는 라인만 가볍게 톡톡. 요건 밤에만 하세요. 주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. 매일 바른다고 효과가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. 이걸로 주름이 싹 사라지길 기대하면 실망해요. 이건 이미 생긴 주름을 지우개처럼 싹 지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깊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용도예요. 자, 이제부터는 시술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. 입주름은 한 방에 끝내는 시술 없습니다. 그리고 제일 위험한 선택이 뭐냐면 지금 내 상태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센 시술부터 하는 거예요. 입주름 시술은 순서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보톡스. 이건 가장 기본이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선택입니다. 입을 이렇게 쥐는 힘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. 주름을 펴는 게 아니고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특히 웃을 때만 주름이 생기거나 아직 깊게 패이지 않은 경우, 이 단계에서는 소량의 보톡스만으로도 표정은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주름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필러. 이미 세로골이 눈에 보이는 경우입니다. 웃지 않아도 주름이 남아있는 분들은 보톡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 이때는 얇게 고랑을 메워주는 필러가 필요합니다. 중요한 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소량으로 결만 정리한다는 개념이에요. 입 주변은 조금만 과해도 바로 티가 납니다. 그래서 경험 없는 곳에서 무리하게 하면은 입이 부자연스럽거나 소위 말하는 오리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예요. 이거는 주름을 메우는 시술이 아닙니다. 스킨 부스터는 이미 새로 생긴 세로골을 채우는 시술이 아니라 피부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관리예요. 입 주변 피부는 원래 얇은데 나이가 들수록 슬프게도 더 얇아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표정 지어도 주름이 더 쉽게 잡히고 한 번 생기면 잘 안 돌아와요. 스킨 부스터는 이 피부 바탕을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인 거죠. 히알루론산, 콜라겐 촉진, 피부 재생 계열. 종류는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예요. 겉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속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. 맞고 나서 바로 주름이 없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피부의 건조함이 줄고 잔주름이 덜 도드라지는 변화가 서서히 옵니다. 그래서 주름이 막 시작됐거나 보톡스나 필러 후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. 이것만으로 깊은 입주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망할 수가 있어요. 입주름은 한 번에 없애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관리입니다. 이걸 섞어서 내 얼굴에 맞게 조합하는 게 입주름 시술의 핵심입니다. 오늘은 입술 위에 있는 세로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이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주름이 아니라 왜 생겼는지,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걸 제대로 알면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주름이에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하나씩 답해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